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용액의 어떤 고유한 성질들, 자, 순수한 용매랑 비교해 봤을 때 용액만의 어떤 자체적인 성질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증발이 잘 안 돼. 증발이 잘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증기압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래서 물과 그 용액의 증기압력의 차이값을 우리는 명사화시켜서 증기압력 내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이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실험했던 과학자는 라울이라는 과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라울의 법칙에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하게 100%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가지고 그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좀 식을 좀 분배하다 보니까 그 증기압력의 차이, 증기압 내림은 우리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서 우리는 증기압력 내림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얘기하다가 또 넘어간 게 끓는 점이 올라가더라. 이게 잘 안 끓는다는 거잖아. 끓는 점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쭉 설명하고 있었고, 결국에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게 몰랄 농도랑 비례해서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끓는 점 오름은 이제 K비값,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반토프인자라고 해서 이온화 효과까지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끓는 점이 올라가는지도 다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던 게 어느 점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느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게 영하의 날씨에서도 잘 얼지가 않더라. 그치? 그래서 이것도 공식은 끓는 점 오름이랑 거의 비슷했지. 그래서 몰랄 내림 상수 KF에다가 몰랄 농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반토프인자 이온화 효과를 우리가 곱해가지고 얼만큼의 어느 점이 떨어지는지까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내가 8문제를 선정해서 줬는데 아무도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잉크가 없었고 프린터기가 없었으니까. 네, 그걸 생각을 못했죠. 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옛날 시대 같잖아, 자꾸. 그치? 우리 집은 가난해서 뭐 이런 느낌이 나니까 내가 실수한 느낌이 좀 나는데, 물론 요즘에 프린트 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요. 꼭 풀어와야 돼. 알겠지? 문제를 안 풀면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너무 쉽단 말이야. 뭐 어쩌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너무 쉽네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만나봐야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네?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극복했을 때 이 개념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게 정확하게 딱 이해되고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나는 숙제를 해왔는데 내가 한번 풀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숙제를 안 해왔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했고요. 너는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시죠. 그렇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8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교재가 좀 어려워. 보니까 이거 EBS 교재 같고요. 이거를 바로 너네들 적용하기 진짜 어렵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 정도랑 어떤 기본 개념의 중간 정도 난이도를 내가 선정을 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8문제는 제발 간곡히 부탁하고 근데 풀어주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삼투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 자, 그래서 용액의 마지막 성질, 즉 4번째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삼투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 그래서 삼투압. 그래서 압력이고요. 자, 얘는 기호로 쓸 때 이렇게 파이를 좀 많이 써. 삼투압,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이제 용액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어떤 현상인 건데, 삼투압은 자,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뭐부터 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좀 이해할 거냐면 삼투 현상을 먼저 좀 이해를 합시다. 삼투 현상. 자, 그래서 이거 삼투 현상은 중등과학에서도 한 번쯤은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 그래서 삼투 현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 삼투 현상이 뭐니 얘들아? 표정들이 몰라 그냥 빨리 해 이런 표정인데, 그치? 삼투 현상이 뭐야? 빨리 말해봐. 한 투막을 사이에 두고 순수한. 아니 됐고 그거 말고. 확산은 뭐야? 확산. 퍼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어딘가에서가 아니라 높은 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의 이동 현상을 우리는 확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죠? 저농도로 물질의 이동 현상을 우리는 확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농도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치? 증발과 더불어서 확산은 물질이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치? 이게 확산 현상이야. 삼투 현상은 뭐야?
반대야. 그래서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그 물질이 누구냐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용매가 이제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현상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이동하면 얘들아, 저농도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농도가 진해질 거고, 고농도 입장에서는 물이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농도가 묽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삼투나 확산이나 두 농도차를 줄이려고 하는 자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삼투 현상이고요. 자, 이 삼투 현상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김장할 때 한 번도 너네는 관심 있게 어머니가 힘들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겠지만 요즘 어머니들도 좀 잘 안 하나? 네. 다 사드시나? 아, 그래, 시대가 변했구나. 나의 부모님은 항상 김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배추를 절인다는 표현을 좀 써요. 또는 이제 우리가 얘를 숨을 죽인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배추가 이만큼 있잖아. 배추가 그치? 이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막 사이사이에다 막 소금을 쳐. 또는 아주 고농도의 소금물에 얘를 막 담가 놓기도 해. 이렇게 쭉 이제 소금물을 아주 진하게 가져와가지고 담가 놓던지 아니면 좀 빠르게 우리가 확인하려면 소금물만 이제 사이사이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배추 속에 있는 수분,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저농도가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 있는 소금물이 굉장히 고농도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제부터 뭐가 빠져나간다고? 물이 빠져나간다고. 배추에 있었던 수분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배추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배추의 숨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는 이제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배추가 이제 짜졌을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거를 소금에 절인다.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는 삼투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또는 자, 중등과학에서 그 식물이 물관으로 이제부터 그 물을 빨아들이잖아. 그치? 그 현상도 사실은 모세관 현상도 있지만 삼투현상이 또 어떤 힘이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흙이 있고 이렇게 뿌리를 이제부터 뻗었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치? 그럼 여기가 지금 흙이고 여기 흙이고 여기가 지금 식물 내부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흙 속에 있는 어떤 수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치? 이 수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쭉 뿌리로 이제부터 빨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 현상이 삼투 현상이야. 왜 그러냐면, 자, 이 흙 속에도 이제 어떤 농도들이 있을 거지 않겠니? 그치? 양분의 농도가 있을 건데, 이 식물 내부에는 체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포도당 양분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 내부가 오히려 고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물 내부가 고농도가 되고 흙 속이 이제부터 저농도가 되는 거야.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제부터 물이 쫙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쭉 빨아들이고 전체적으로 물관을 통해 순환시키겠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야. 그래서 식물한테 우리가 양분을 주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뿌리긴 하는데, 비료도 이 식물 뿌리 근처에다가 막 뿌리면 얘가 말라 죽어. 왜냐면은 이 비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흙에 있는 농도가 오히려 더 진해지는 거야. 그럼 삼투 현상이 역반응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오히려 이 식물 내부가 저농도가 되니까 외부로 이제 또 물이 빠져나가서 나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라고 비료를 쳤는데 이 식물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죽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비료를 뿌려줄 때는 요 뿌리 좀 먼 곳에다가 우리가 좀 뿌려주는 게 좀 더 식물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너네들 목욕할 때 탕 안에서 보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잖아. 그치? 왜 쭈글쭈글해져? 우리 체액의 농도가 진하걸랑. 그치? 얘가 진한데 이 맹물 속에 우리가 푹 담고 있으면 여기 있는 수분이 우리 체의 요 표피세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분이 들어오니까 이게 부피가 팽창해지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요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불어버리는 거잖아. 불어가지고 이제부터 이게 팽창해가지고 손이 쭈글쭈글하게 돌리는 거야. 이런 현상도 다 삼투 현상이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삼투 현상 이렇게 얘기해준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한 U자관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U자관 하나 쭉 준비해 놓고, 자, 그래서 U자관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쫙 채워줄 거야. 자, 그래서 물을 이제부터 이렇게 채워주자고 해보자. 똑같은 위치에다 이제 물을 쑥 채워준 거야. 자, 그리고 이 가운데다 내가 뭘 설치할 거냐면 비닐로 봉지. 무슨 봉지?
비닐봉지. 비닐봉지라고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 비닐봉지를 넣었는데 이게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야. 눈으로는 관찰이 안 되는데 아주 미세한 공극이 뚫려 있는 비닐봉지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사이즈는 작은 녀석만 통과시키고 사이즈 큰 녀석들은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러한 막을 우리는 반투과성 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반투과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선택적으로 어떤 입자들을 통과시켜주는 막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니들 눈에는 그냥 비닐봉지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시험실에 해보면은. 근데 이게 미세 공급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은 물 분자 같이 쬐끄만 녀석들은 막 쫙 이제 이동이 잘 돼요. 이동이 좀 잘 되는데,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오른쪽에다 뭘 넣어줄 거냐면은, 녹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녹말. 녹말 덩어리를 이제부터 여기에만 하나, 둘, 셋 넣어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용액이 된 거고 여기는 순수한 용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반투막을 중심으로 이 녹말 입자들은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통과를 할 수가 없는 반면에 물은 이제부터 통과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왼쪽은 순수한 용매니까 농도가 묽다, 저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은 이게 농도가 생겨버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는 고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물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쫙 이동하기 시작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물이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겠지. 그치?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점점 수면이 내려가기 시작을 할 거고 여기는 그만큼 수면이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쵸? 이게 이제 우리는 삼투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문제 없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요 시점에서 하나 문제 또 나오는 게 있는데 화학에서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만 물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야. 사실은 알짜 이동량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있을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에 이렇게 물 입자들이 다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 이동이 가능한데 이 반대쪽에 있는 물 입자들은 여기는 용질, 건더기가 큰 용질들이 얘를 큰 힘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렇게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반대로 이 같은 쪽에 있었던 물 입자들은 요 용질 애들이 잡아당기고 있잖아. 이게 잘 못 빠져나가거든.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보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지나가는 게 뭐 한 10개가 지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물 입자는 뭐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어때요? 8개의 물 분자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물 입자는요 반투막을 양방향으로 다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잘 물어보거든 화학에서. 자, 잘 이동하는데 알짜 이동량을 보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지? 요게 삼투 현상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번에 삼투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무슨 압력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우리 봐봐. 삼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쭉 밀려 올라오는 게 삼투 현상인데 이 삼투 현상을 억제하는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 그래서 어떻게 억제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피스톤을 하나 딱 달아요. 피스톤 하나 단 다음에 이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꽉 짓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빨간색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삼투 현상인데 그런 삼투 현상을 애초에 막고 있는 억제하는 이 압력을 우리는 삼투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괜찮죠? 삼투 압니다. 그치? 연락 쉽지? 어제 일산에서 학생 한 명을 내가 엄청 혼냈거든. 어디서요? 일산 CMS에서. 일산이요? 일산 CMS도 우리 목동 센터거든. 그래서 우리 목동과 같은 그 본관이 우리가 이제 2본부거든. 같은 본부가 목동을 중심으로 마포 CMS랑 일산 CMS가 우리 2본부야. 근데 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나? 일산도 키워야 되니까. 원래 입시센터
그거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 CMS 영재교 입시센터를 수업 지원 나가는 거야. 근데 일산은 어디예요, 일산? 거기는 일산에 있어. 아니, 일산이 어디냐고. 근데 일산은 일산에 있지? 일산이 서울 안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야. 경기도에 CMS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일산 친구들은 우리 요 목동 지역 서울 지역 애들보다는 성취도가 조금 떨어지거든. 그리고 내가 지나가봐도 이런 거 느끼는 게 있어. 딱 지나가다 보면은 목동에서는 내가 자 합시다.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우리 아이가 좀 졸았던 걸로 기억을 했어. 그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자, 이게 이제 3차 현상인 거야. 아이씨. 나 여기 놀면서 수업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치? 이제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3차, 현상과 3차에 대한 내용인 건데. 자, 어쨌든 이 3차 압력, 이 억제하는 이 압력은 얘들아. 결국에는 얘네들의 어떤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3차 현상도 크게 일어날 거고 억제하는 압력도 굉장히 커질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쪽을 용매를 쓰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용질의 농도, 그죠? 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넘어가려고 하는 3차 현상도 크니까 삼투압도 비례해서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삼투 압력은 결국에 농도차, 엄밀히 말하면 농도차죠. 근데 물이라고 얘기하면은 농도에 의해서 이 삼투압이 이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뿐만 아니라 뭐 좀 더 나아가면은 삼투 현상, 삼투 현상과도 비례 관계가 있을 거다. 삼투압에 대한 크기가. 그치? 그래서 요 농도랑 관련된 어떤 식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농도를 쓰냐면 우리가 그동안 끓는 점과 어느 점에 대해서는 몰랄 농도를 썼었잖아. 그치? 근데 몰랄 농도 말고 이번에는 몰 농도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삼투압에 대한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삼투압은 몰 농도 곱하기, 여기서 몰 농도를 원래 라지 M을 쓰잖아요. 그치? 근데 C를 좀 많이 써요. 이게 뭐냐, 컨센트레이션의 약자거든? 그래서 농도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의 약자 C, 몰 농도야, 그냥. 몰 농도 곱하기 기체 상수 R, 온도 T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 거야. CRT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C가 이제 우리는 몰 농도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있는 RT를 써주는 거야.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니? RT는 기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이론인 거잖아. 그치? P분의 nRT. 그치? 이걸 왜 기체에 가져왔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을 유도했던 과학자가 누구냐면은 반토프라는 과학자가 이걸 유도를 했는데 얘가 삼투압을 측정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체의 압력과 좀 비례 관계로 실험을 꾸며서 이 식을 유도해냈거든. 어떻게 했냐면 이게 U자관을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U자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자, 이 한쪽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피스톤으로 고정장치 연결해서 막아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다가 반투과성 막을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주 분자량이 쬐깐한 기체를 여기다가 쫙 채워줘요. A 기체를 채우는 거야. A 기체가 이제부터 쭉 이제 채워진 거야. 이 기체는 너무 작아가지고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피스톤을 또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압력계 딱 꽂아가지고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A 기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A의 압력만 표현되고 있었겠지. 그치?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콕을 열어가지고 이 오른쪽에만 좀 분자량이 연락 큰 기체를 넣어준 거야. 분자량이 크다는 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반투막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덩치가 좀 큰 기체 B를 이제부터 넣어주기 시작했던 거지. 그걸 묶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기체 B는 계속 돌아다닐 건데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이 반투막을 통과할 수는 없는 거고 요 위치, 요 실린더 내에서만 얘가 운동